제가 쓴 책은 락강을 둘러싼 인문학이라는 책이고요. 오늘 출간됐습니다. 오늘 인터넷으로는 지난주부터 판매가 됐는데 지금 서점에는 전국 서점에는 오늘부터 그 전국 대형 서점 신간 판매대에 들어갔고요. 이 책을 쓴 이유는 그 락강은 되게 독특한 게 정신과 의사거든요. 자연과학자인데 프로이드처럼 자연과학적으로 이 심리와 상담, 정신에 접근한 게 아니고 아주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락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철학가나 미학, 문화학, 기호학 이런 인문학자들도 연구를 하고 또 뭐 기자들도 기사를 많이 쓰고 소설가나 시인들도 이제 락강을 많이 언급하죠. 그리고 또 정신과 의사들도 락강을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락강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두 개를 융합하는 학문을 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락강의 제자들 중에는 정신과 의사도 있지만 뭐 브루스 핑크나 뭐 자그랑 밀레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정신분석가나 정신과 의사도 있지만 완전히 인문학자들, 완전히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다 아주 이런 걸출한 사람들이 다 락강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신비로운 사람이죠.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융합시킨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교리 분석과 정신 분석을 하면서 어, 조금 더 심리 상담 쪽에 가까웠는데 김영순 교수님을 만나면서 김영순 교수님은 기호학자이자 문화학자거든요. 문화학 박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락강을 연구할 때 김영순 교수님의 그런 기호학적인 부분들의 도움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렇게 탄생을 했어요. 정신의학에서 락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인문학, 또 인문학 쪽에서 락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정신의학.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입문하는 사람들이 함께 시작하게 만들 수 있는 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거의 초입 부분인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의 무게중심은 의식화에 있고 락강의 정신분석의 무게중심은 현상의 이면에 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의 목적은 무의식을 의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락강의 정신분석의 목적은 현상의 이면이 현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게 이제 프로이드와 락강의 차이인데 프로이드는 정신분석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무의식이 있는데 무의식은 빨리 의식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억압해서 억눌러 놓은 우리 기억을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억으로 의식화로 끌고 나와야 돼. 라는 게 이제 프로이드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락강은 그렇지 않아. 끌고 나올 수 없어. 그리고 그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의식이 오히려 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의식 자체를 그 현상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존재를 이제 무의식이라고 보는 건데 그 무의식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무의식이 변해서 의식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락강은 상담을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억압된 기억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락강은 억압된 기억을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의 상담 방법은 어떤 거냐면 이야기를 하다가 프로이드가 지적을 해줘요. 이런 걸 지적을 해주면 맞아요. 그러면서 몰랐던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몰랐던 자기를 발견해서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이 의식화된 거예요. 몰랐던 자기가 무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던 자기를 발견해서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러고 이렇게 딱 깨닫게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의식화가 되는 거죠. 프로이드는 그렇게 상담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락강은 맞아. 락강과의 상담은 맞았어. 그리고 딱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의 구조 자체가 변해요. 그래서 내가 변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지나고 나면 많이 변해져 있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락강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의 목적은 무의식을 의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락강의 정신분석의 목적은 현상의 이면이라는 게 일종의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의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초점이 되게 다릅니다. 락강이 무의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끌고 온 인문학자가 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레비스트로스는 이런 내용이 이제 제 책에 있는데요. 레비스트로스가 발견한 인류 공통의 원리는 금기를 통해 문화가 구성된다는 것이었다. 금기를 통해 문화가 구성되는 원리는 언어의 구성 원리와 같이 대립에서 시작된다. 모든 인류에는 먹는 것과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놀 수 있는 것과 놀 수 없는 곳, 사냥할 수 있는 것과 사냥할 수 없는 것, 사랑할 수 있는 대상과 사랑할 수 없는 대상. 이와 같은 금기는 모두 모든 인류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 금기를 통한 구분으로 문화가 형성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요 문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거예요. 문명이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일부 다처제가 한국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금기됐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금기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뇌 구조가 발전이 안 돼 있죠. 완전히 그냥 까만 거예요. 상상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우리한테 국가가 갑자기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일부 다처로 법을 전환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대혼란이. 반대로 일부 다처를 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일부 다처를 금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둘째, 셋째, 넷째 아내와 이혼하고 오직 일부 1처만을 허용합니다. 이러면 완전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러니까 이게 금기라고 하는 게 어떤 한 문화를 굉장히 증폭시키면서 발전시키고 어떤 다른 쪽의 문화는 완전히 퇴보시켜서 아예 없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레비스트로스가 문화가 뭔지, 문명이 뭔지를 정의 내린 방식입니다. 근데 이 레비스트로스의 이런 발견을 통해서 락강은 이거 무의식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트라우마적 사건이나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억압해서 장기 기억 장치로 들어가서 생각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애초에 시작조차도 못했던 어떤 금기로 인한 애초에 시작조차도 못했던 그런 것들도 다 무의식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무의식은 금기로 인해 형성되지만 구조화가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구조화라는 건 어떻게? 언어처럼 구조화됐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제 책에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레비스트로스는 언어 기호학자 소시르와 야콥슨의 영향을 받아서 문화는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고 보았다. 언어는 그 자체로 서로 상관하며 구조화된다. 언어가 구조화되지 않으면 소통은 불가능하다. 언어는 소리의 차이성, 즉 소리의 대립에 기반하여 분류되고 조합되는 방식으로 구조화된다. 같은 소리로만 묶이면 언어는 형성되지 않는다. 소리의 차이에 기반해야 언어가 만들어진다. 처음에는 소리의 대립으로 분류되지만 그것은 상징화되어 단어로 구분되고 단어는 문장은 가치체계와 사상으로 구조화된다. 문화도 언어와 마찬가지로 대립에 기반하여 분류하고 조합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된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대립이지만 그 작은 대립을 중심으로 전체 문화와 언어가 형성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만 읽으니까 이 앞뒤 내용이 빠져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해는 안 가죠. 근데 이것만 읽어도 대체로 이제 분위기는 파악이 될 거예요. 기억만 갖고 언어를 만들 수 있나요? 기억만 갖고? 이 세상에 기억만 존재한다고 생각해봐요. 언어가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지죠.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이 불가능해지겠죠. 조금 가능하게는 할 수 있어요. 기억, 이런 식으로 약간 모스부호처럼 활용하든가 아니면 이런 약간 음조를 만들던가 뭐 이렇게 강조를 하든가 이렇게 하면 좀
뭔가의 차이를 만들어서 언어화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그 하나가 아니라 그의 어떤 차이들이 있어야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모스부호도 길이든 뭐 강도든 어떤 차이가 있어야만 언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이는 언어가 되지 않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라고 하는 어떤 차이들이 존재를 해야 그게 언어라는 형식을 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뭐 그런 어떤 자음, 모음 같은 것만 차이를 갖고 언어화가 될까요? 이거는 차이는 단어로 발전하죠. 그래서 연필이라는 단어와 볼펜이라는 단어가 어떤 차이를 갖는데 왜 그러냐면 어떤 의미의 구분을 갖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차이가 있으니까요. 야, 연필 줘. 근데 연필과 볼펜이 같은 단어라면 연필 줘. 그랬는데 볼펜 주면 아니 이거 말고 연필 이러면은 구분이 안 되죠. 나는 볼펜을 원한 건데 이게 두 개의 단어가 같다면 이거를 원하는 걸 받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야 거기 배 줘. 이러면 나는 먹는 배를 원했는데 배 줘 그랬더니 이 타는 배를 갖고 와서 아니면 내 배를 갖다 주든가 뭐 이러면 아니 이 네 배 말고 먹는 배 이러고 구분을 해줘야 되죠. 소통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 소리의 차이뿐만 아니라 단어의 의미가 담긴 단어의 차이를 통해서 소통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문장이 되거든요. 문장의 차이로 내용이 구분이 됩니다. 아, 아빠는 집에 갔어. 라는 문장과 아빠는 날 사랑해. 이 두 개의 차이로 어,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아빠는 집에 갔어. 라고 하는 소리가 아빠는 날 사랑해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빠는 집에 갔어. 뭐 이러면 아빠는 날 사랑해라는 단어를 담을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건 없죠. 이게 분명히 문장 전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내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언어의 차이들이 뭐까지 가냐면 사상의 차이,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가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런 차이들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런 차이는 처음에는 사실은 아주 작은 소리의 차이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문화의 차이가 뭔가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작은 소리의 차이에서 시작돼서 이런 거대한 전체 문화와 언어가 형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은 이런 레비스트로스의 관점, 소시로와 야콥슨이라고 하는 언어기호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레비스트로스의 관점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 무의식은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이란 어떤 작은 차이들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거야.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 이미 어릴 때부터 남자는 로봇을 갖고 놀아야 돼. 남자는 바지를 입어야 돼. 남자는 울면 안 돼. 이런 것들이 계속 주입이 되잖아요. 여자와 다른 남자의 차이가 계속 주입이 되면서 남자로서의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여자는 조심해야 돼.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돼. 여자는 살림을 잘해야 돼. 야, 너 그렇게 요리를 못해서 나중에 어떻게 시집 갈 거야? 남자들한테 너 그렇게 요리 못해서 어떻게 장가 갈 거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여자들한테 너 그렇게 요리 못해서 어떻게 시집 갈 거야? 이렇게 말은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들을 통해서 거대한 문화들이 형성되니까 그것처럼 무의식도 거기에 담겨 있다고 락강은 본 거예요. 그래서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무의식이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건 우리의 무의식은 어떤 차이와 동일성을 기반으로 구조화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락강이 그, 그 내담자의 분석 주체라고 부르는데요. 그 분석 주체의 무의식을 탐색할 때는 이렇게 계속 어떤 것의 차이의 기준을 잡고 있는지, 어떤 것의 동일성의 기준을 잡고 있는지를 탐색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무의식을 탐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구조를 탐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남자지만
여자와 같이 축구를 하는데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쟤랑 우리 뭐 미선이랑 같이 축구하자. 아, 야, 남자가 어떻게 여자랑 축구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거기서 락강은 미선이하고 거리낌 없이 축구할 수 있는 A라는 사람과 미선이하고 A라고 하는 남자와 미선이하고는 축구를 같이 할 수 없는 B라고 하는 남자의 무의식은 다르게 구조화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계속 분석해 나가면 이게 이제 분석인 거예요. 정신 분석. 이렇게 계속 분석해 나가면 그 사람의 무의식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락강은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내용들 제가 설명한 이런 내용들도 이제 지금은 요것만 있지만 책에 보면 좀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기 영역의 자기, 무의식의 금기 영역의 자기와 무의식은 나일까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나도 나일까요? 의식되지 않은 나도 나일까요? 이것도 이제 락강도 나라고 본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란 데카르트의 명제는 락강이 볼 땐 이건 거짓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락강은 이걸 코기토라고 부르는데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락강은 이거를 나는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도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의식을 얘기한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도 난 존재한다는 거죠. 잠잘 때도 난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락강은 금기된 것, 억압된 영역까지 포함한 나 자체를 큰 사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큰 사물의 가장 큰 특징은 현상에 포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물성과 언어성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난다. 인간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사랑을 담아내지 못한다. 실체로서의 사랑은 사아라아앙이라는 문자에 재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다 표현하지 못한 것 같고 뭔가를 더 표현해야 할 것 같은 답답함과 불안과 밋밋함에 휩싸인다. 사랑이라는 단어에 사랑 그 자체로서의 큰 사물이 담기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이라는 단어로서의 현상에 담기지 않는 현상의 이면이 잔여물로 남아서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의 마음을 불만족스럽게 만든다. 인간 세계에는 언어라고 하는 현상화를 위한 시스템이 있지만 물 자체로서의 사랑은 언어 시스템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현상에 포획되지 못한 채 남는 큰 사물의 심리 중심에 자리 잡아 언제고 현상으로 튀어나올 준비를 한다. 그렇게 형성되지 못한 큰 사물은 개인이 원하지 않는 어떤 때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분량으로 튀어나온다. 이렇게 통제하기 어려운 분량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때 튀어나오는 게 뭘까요? 이걸 충동이라고 합니다. 충동. 네. 요 내용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무의식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의식과 무의식 전체를 다 합쳐서 락강은 의식에 돼 있는 부분은 언어화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무의식은 언어화가 안 되죠. 그래서 락강한테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무의식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락강은 설명을 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글자. 거기에 우리의 사랑이라는 이 마음을 담을 수 있냐는 거죠. 담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라고 하는 무의식은 의식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결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사랑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의식 안에 우리의 이 존재 자체로서의 무의식, 큰 사물 전체를 담을 수는 없다. 이렇게 락강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담겨지지 않은 무의식은 언제고 충동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충동은 문화적 질서에 저항하며 나타나지만 충동 자체가 또 하나의 질서를 형성한다. 충동이 나타나면 현실 원칙이 충동을 억압한다. 그러나 충동은 사라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는다. 현실 원칙이 일상적이라면 충동은 박동적이다. 일상적이라는 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박동적이라는 건 이렇게 한 번 경험하고 들어갔다, 한 번 경험하고 들어갔다 이런 거죠. 락강의 정신분석의 목적은 큰 사물을 다루는 것이며 큰 사물을 다루기 위해서는 충동을 다룰 수밖에 없다. 충동은 박동적으로 현상에 나타나는 큰 사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무의식이 자꾸 의식적으로 충동적으로 튀어나오는데 그때 튀어나오는 게 뭐 정동, 감정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어떤 생활 습관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막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갑자기 불안해지기도 하고
강박이 걸리기도 하고 돌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막 갑자기 여행을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내 무의식이 의식으로 튀어나오는 어떤 충동의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아주 단편적인 문장들만 제가 따왔지만 책 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소개를 좀 했고요. 주변에 널리 널리 읽어보시고 괜찮으시면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